조중동이 조급한 이유. 최경순. 대통령 선거 1년여를 앞두고 정권을 빼앗아 오기 위한 수구 본진 조중동의 작전 개시가 생각보다 빨리 시작되었다. 선거철마다 앞에서는 여론을 조작하고 뒤에서는 선거 전략을 지휘하는 조중동의 선거 개입 정치 행위는 일상이었지만 이번에는 유독 성급하고 공개적이고 노골적이다. 아직 여야의 대선 후보군도 추려지지 않은 상태인데 벌써부터 문재인 정권 마구 조지기와 윤석열 죽혀 세우기는 도가 지나치다. 수구 언론들이 너무 이른 시기에 직접 뛰어들어 선거판 자체를 본인들이 기획, 제작, 연출, 주연배우 캐스팅까지 하겠다고 나선 형국이다. 왜 이리 서두를까? 조급증 때문이다. 수구 언론은 이번 선거에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집권 여당 민주당의 헛발질과 젊은 이들의 거센 세대교체 바람이 정권 교체의 유일한 희망이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가 보수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첫째, 이번 선거에서는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정권 심판 프레임, 부정부패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보수 야당의 질이 멸렬로 인하여 야당 스스로는 수권 정당으로서 선거를 치를 만한 능력과 내세울 인물이 없다. 셋째, 언론 권력의 쇠락으로 인해 조중동이 더 이상 선거 판세를 결정지을 힘이 없다. 이것들이 수구 언론들을 서두르게 하는 이유다. 첫째, 정권 심판 프레임. 모든 선거는 정권 심판이다. 현 정부의 실정을 집중 공격하여 실패한 무능 정권으로 규정짓는 것이 선거의 관건이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공격이 감정으로나 사안별로는 가능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세계적인 팬데믹의 위기를 참으로 잘 버텨낸 정권이다.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위기 탈출 국면이 전개되고 선거가 가까워지면 지난 5년간의 공과를 객관적으로 살펴보자는 정권평가의 분위기가 강해질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치의식은 대단히 높다. 앞으로 5년을 책임질 정권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전략적이고 냉정하게 판단할 것이다. 이러한 본격적인 선거 국면이 전개된다면 수구 보수에게 불리해진다. 그 때문에 조중동은 성급하게 선공을 날리는 것이다. 감정적이고 선동적인 방식으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반감과 불만을 확산시켜 실패한 무능 정권으로 규정짓고 정권 심판의 프레임으로 민심을 사전에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정서적으로 민심이 완전히 돌아서 버리면 정권에 대한 객관적 평가 자체가 불능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도의 대국민 여론 조작전을 펼치기에는 조중동이 조급하고 초조한 듯하다. 코로나 위기 모범적 극복이라는 팩트를 외면한 채 악의적 선동을 목적으로 하는 조중동의 기사와 칼럼의 수준이라는 것이 너무 뜬금없고 허접하다. 국민들의 문의 수준은 또 얼마나 높은지. 조중동의 악의적 기사가 올라오는 족족 SNS로 전파되어 비웃음을 사고 조리돌림 당하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는 별개로 조중동에 대한 불신이 커질 뿐이다. 둘째, 부정부패 프레임. 정권이 부정부패 역시 언론의 선거철 단골 메뉴다. 집권 후반이 되면 언론은 권력형 비리 사건을 폭로하며 국민을 배신한 정권이라 공격하여 도덕적으로 굴복시킨다. 이 국면에서 보수 언론과 검찰 권력의 합이 매우 중요하다. 언론이 큐사인을 주면 검찰이 적절한 타이밍에 숨겨뒀던 칼을 빼서 정권의 급소를 겨누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검찰이 문재인 정권 초반에 너무 성급히 칼을 뽑았다.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너무 빨리 정권에 달려들어 버렸다. 조국을 낙마시키고 무차별적으로 정권을 공격한 것이 당장의 검찰개혁을 늦추고 윤석열을 스타로 만드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멀리 봤을 때 정권 말에 사용해야 할 히든카드를 너무 빨리 써버린 셈이다. 칼은 칼집에 있을 때 가장 무서운 법. 정치, 검찰이 성급한 난도질이 부른 타이밍 미스다. 당연히 문재인 정권 내에 사고 위험이 있던 잠재적 폭탄들도 몸조심하면서 엎드렸을 터이니 오히려 정권에게 사고 예방 백신 주사만 놔준 셈이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검찰이 그렇게 들쑤셨지만 딱히 드러난 대형 권력형 비리도 없었다. 여기서 이어지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운신의 여지도 없어졌다는 것이다. 검찰총장 윤석열의 대권 도전으로 인해 더 이상 검찰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사정기관이 아닌 야당 후보와의 공동 운명체가 되어버렸다.
이러한 상황은 검찰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검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은 치어리더가 되었는데 윤석열이 정치적 변신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그의 정치 호위병으로 전락하면서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버렸다. 검찰은 독립해야 할 명분과 이유를 스스로 팽개친 것이다. 최소한 이번 선거에서 검찰은 정치적으로는 아무것도 도발할 수 없다. 따라서 조중동이 원하는 부정부패 프레임 전략도 헛방이 될 것이다. 셋째, 야당의 지리멸렬. 대안이 될 수 없는 야당, 조중동 입장에서 너무 아픈 부분이다. 정권을 되찾아야 하는데 수권 세력으로서의 야당이 너무 지리멸렬하다.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이들은 이미 지난 몇 차례 선거에서 패하고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다. 나경원, 주호영 이 사람들은 국민 밉상으로 정치적 사망 선고 받은 사람들이다. 오죽하면 이준석, 김웅 같은 초짜들이 당대표가 되고 신선하다며 주목받는 상황이 되었겠는가. 급하니까 최재형, 김동연 등 되는 대로 아무나 끌어모으는 지경이다. 검증도 안 되고 국민들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1년 뒤 선거를 통해 정권을 되찾아오겠다는 제1야당의 현주소다. 수구 보수의 본진인 조중동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한심할 것이다. 보다 못해 할 수 없이 직접 주연배우 캐스팅에 나선 것이다. 야권 단일 후보 윤석열, 보수 입장에서 볼 때 이번 대통령 선거는 여당 후보와의 싸움이 아니라 문재인과의 싸움이다. 즉 문재인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5년간 문재인에게 맞서서 물러서지 않은 보수의 인물이 누가 있는가? 아무도 없다. 오직 한 사람, 윤석열뿐이다. 이것이 윤석열의 유일한 자산이고 방 회장과 홍 회장이 그를 간택한 이유다. 문제는 그가 너무 함량미달이라는 것, 국가적 비전과 신념, 정치력과 행정력을 겸비한 유능함, 계파를 초월한 범보수의 폭넓은 지지, 각 분야를 아우르는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 법과 원칙을 지키는 정의감, 가족의 청렴성과 도덕성, 자질도 없고 시간도 없다. 그래서 조중동이 서두르는 것이다. 윤석열 자력으로는 안 되니까 기획, 제작, 연출, 연기지도, 홍보, 마케팅까지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동아일보 법조팀장을 동시 투입했다. 중앙일보 정치부 기자는 기자단 간사. 민망할 정도로 윤석열 띄우기에 올인이다. 빈약한 미천이 드러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출을 줄이고 신비 전략을 구사하고 복잡한 야당 내부의 혼란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모호한 거리두기를 하고 잠재적 경쟁자들이 제풀에 지칠 때까지 대세론으로 시간 끌기 장외 플레이하고 민심 청취라는 서민 코스프레로 이미지 메이킹하며 개인적 약점에 대한 검증 요구에 대해서는 정쟁에 휘둘리지 않겠다며 모르쇠 전략으로 회피하고 있다. 제품이 불량하니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눈속임하는 수밖에 없다. 이것이 지금 조중동에서 만들어내는 정치인 윤석열의 모습이다. 그러나 목숨 걸고 서로 물고 뜯기는 정글 같은 현실 정치판이 그렇게 녹록하겠는가? 벌써부터 발광체가 아닌 꼭두각시 반사체로서의 윤석열의 한계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 바닥이 TV조선 제작자의 의도와 채널A 연출가의 생각대로 그려지는 정치 드라마의 세계가 아님을 하루하루 깨닫고 있을 것이다. 넷째, 언론 권력의 쇠락. 현 정권이 언론 플레이로 무너뜨리기 만만치 않다는 것과 검찰과의 연합 공격이 어렵다는 것과 야당의 수권 능력 부족, 그리고 마땅히 내세울 야당 후보가 없다는 것 이외에도 조중동이 권력을 되찾기 위해 대선전에 직접 참여해야 하는 또 다른 절박한 이유가 있다. 한국 사회가 더 이상 수구 세력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는 현실. 그래서 더 이상 자신들이 주류가 아니라는 위기감이다. 대한민국에서 언론이라는 사회적 제도는 오랫동안 수구 정권의 이중대로서 봉사했고 권력을 누려왔다. 이것이 강화되면 수구 언론은 자신들이 스스로가 권력의 중심이 되어 정권을 창출하고 바꿀 수 있는 핵심이 되었다. 그러나 세상이 변했다. 그들이 막강 권력이 급속하게 쇠락했다. 조중동이 과거에는 현실 정치에 직접 나서지 않고 막후에서 조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하지만 세상이 변하고 더 이상 안 된다는 위기감이 깊어지자 급기야 스스로가 무대 위로 직접 뛰어오를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아직 자신들이 킹메이커로서 건재하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하는 절박함의 발로다. 모든 것은 위기에 처했을 때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는 법. 윤석열이 정치검찰이 그러했고 조중동의 언론 권력이 그러했다. 언론의 힘은 팩트와 상식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기능을 포기하는 순간 사라진다. 정치적 커밍아웃을 한 언론 권력은 더 이상 언론이 아니다. 객관, 균형, 상식, 팩트 등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이젠 거리낌 없이 정치적 목적을 향해 직진할 뿐이다. 그들은 이렇게 언론으로서 지켜야 할 선을 넘었다. 백신 논란이 벌어졌을 때 수구 언론은 백신의 위험성을 앞장서서 확대 유포하여 국민적 불안감을 조성했다. 양호한 국가 경제 지표는 호도하고 편매했다. 대통령의 성공적인 방미 외교는 철저히 외면했다. G7 초청 순방 기간 동안 동아일보 김순덕은 이번 오스트리아 국빈 방문이 문 대통령이 영부인에게 오스트리아 왕궁을 구경시켜주기 위해 기획된 것이 아니냐는 칼럼을 썼다. 이 정도면 중증 히스테리다. 히스테리는 정치적 심리적 갈등 때문에 일어나는 정신신경증의 불안감의 표현이다. 수구 언론은 기사, 칼럼과 사설이라는 형식을 빌어 그들이 과대 망상과 피해의식과 적대감의 집단적 히스테리를 정신적으로 배설하고 있는 것이다. 정권을 빼앗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조급함과 불안감, 과거 자신들이 사용하던 여론 조작과 언론 선동의 기술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위기감과 낭패감, 더 나아가 자신들이 누리던 언론 권력이 더 이상 정치 권력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상실감과 무력감이 현재 수구 언론이 보여주는 발악적이고 악의적인 보도 행태의 뿌리인 것이다. 최경순.